주먹 하나로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마지막 협객 시라소니를 아시나요? 일제강점기부터 일공화국 시기까지 활동했던 전설적인 협객 시라소니. 그의 본명은 이성순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시라소니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죠. 주먹 하나로 당대 최고의 인물로 이름을 날렸던 그의 삶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16년 평안북도 신의조 오일동에서 시라소니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기정은 분홍이었으며 그는 셋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5살 위 형 이성덕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빙상 선수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엘리트 체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수는 형과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워낙 설치고 다니다 보니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을 정도였죠. 그러던 1932년 집안이 보증을 잘못 서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는 도비놀이라는 밀무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도비놀이란 일본어로 뛰어서 탄다는 뜻으로 세관원 눈을 피해 달리는 열차에 빠르게 올라타는 위험한 밀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비놀이를 하던 어느 날 그는 실수로 열차 밑으로 들어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기도 했죠. 이때부터 시라소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별명 시라소니는 동물 스라소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방언으로 못나거나 혼자 뒤떨어지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네요. 시라소니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평양 제1의 싸움꾼 박두성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박두성은 당시 그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었다고 하죠. 이후 그는 중국 전역을 떠돌며 여러 조직 폭력배들을 때려눕히며 무용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175cm 정도의 키와 65kg의 몸무게로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했다고 하는데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만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의 주특기는 공중거리 박치기, 바로 장거리에서 뛰어드는 박치기였죠. 또한 무릎치기와 팔꿈치 공격에도 능했고 단검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흔히 시라소니는 아무런 수련을 거치지 않은 싸움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고 1934년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특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는 중국 상하이에서 명성을 떨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의주 칼잡이 김장송과의 싸움, 상하이에서 칼잡이 아오끼와의 싸움, 베이징에서 야쿠자 두목 구로야마와의 싸움, 베이징에서 쿵푸 대가 마오와의 싸움, 만주의 봉천호랑이 이상대와의 싸움 등 여러 무용담이 전해집니다. 특히 천진에서 일본 야쿠자 카네미야 일당과 40대 1의 싸움은 전설로 남아있죠. 그러나 이런 무용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북경에서는 치에코라는 여성과 만나 잠시 살림을 차리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죠. 그러던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월남하여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북 출신 조직폭력배들의 큰형님 격으로 서북청년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서북청년단은 당시 이북 출신들인 이화령과 정팔회, 압록강 동지회와 대동강 동지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는 옵저버 역할을 하며 중재를 담당했고 정식 직함은 압록강 동지회 감찰부장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1948년 어느 날 시라소니는 이진옥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해방전 조선 최고의 미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동화백화점에서 근무했던 이진옥은 백화점에서도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혔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아내 이진옥의 회고에 따르면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너무 못생겨서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집안 친척들을 다 모이게 하더니 쌍권총을 딱 꺼내놓고 결혼을 안 시켜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협박으로 결혼한 시라소니는 아내를 매우 존중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겐 무뚝뚝했지만 내겐 한없이 다정했어요 라고 이진옥은 회고했죠. 심지어 맛있는 것을 사오면 아이들 몰래 아내만 먹게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굶어 죽어도 좋으니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이를 지켰고 이로 인해 전국구 주먹이면서도 전과가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시라소니는 서북청년단 인원으로 구성된 켈로 부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3.1 공수 육격단의 부부대장 자격으로 한국군 최초 공수강화 훈련을 교육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휴전을 맞자 서울의 조직폭력계는 이화령이 이끄는 명동파와 이정재가 이끄는 동대문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라소니는 이화령의 명동파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시라소니는 일사후퇴 당시 부산에서 많은 깡패들에게 린치를 당하던 이정재를 구해준 인연으로 명동파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정재의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었죠. 그러나 후에 그는 돈을 뜯어가며 동대문 시장의 점포 양도 문제로 이정재와 충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켈로 대원들을 위해 돈을 빌리고 점포 양도를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5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요구하며 서북 청년의 출신 상위 군인들에게 동대문 상가에 점포를 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권 분산과 조직 위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염려한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시라소니를 좁은 사무실로 유인한 뒤 몽둥이 둔기 손도끼 같은 흉기로 그를 잔혹하게 린치했죠.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정재의 부하 10명 정도가 집단으로 린치를 가했고 시라소니는 시장 바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유지광의 회고록에 따르면 시라소니는 이정재 사무실 앞에서 건달 10명을 때려 눕힌 후 사무실로 진입했으나 무장한 이정재 부하 20명과 싸우다가 전화선에 걸려 넘어졌고 그 틈에 갈고리 낫 도끼 등으로 심하게 공격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청계천의 망태로 쌓여 버려졌지만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종로의 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얼마 후 백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백병원에 입원한 그를 이정재의 부하 이석재가 찾아와 남은 다리마저 부러뜨리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라소니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당시 부상이 너무 참혹해서 의사가 시체인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후유증도 심각했죠. 이후 그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장티푸스에 걸린 적도 있고 길을 걷다 쓰러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고 그렇게 들어선 군사정권이 구하길소라는 명분 아래 조직폭력배들을 일제히 검거할 때 시라소니도 체포되었지만 영락교회 신자들의 탄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때 신익희와 장면의 경호를 맡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셋째 딸 이선숙은 이를 부인했죠. 결국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시라소니는 이정재의 처형 이후 조폭 생활을 은퇴하고 개신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가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말년에는 완전히 신앙에 귀의하여 영락교회 장로로 지냈으며 북한짜리 새방에서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시라소니의 셋째 딸 이선숙은 2003년 인터뷰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왜소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항상 중절모와 정장을 입은 채 깔끔하게 다니셨다고 말했습니다. 키는 175cm의 몸은 근육질이셨고 극중에서는 항상 술에 취한 모습이지만 술은 즐겨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회상했죠. 아버지의 싸움 기술 중 공중거리는 세계 최고였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는 자유인이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장면 박사 등의 경호원을 했다거나 동대문 사단의 집단 린치를 당한 적이 없다는 의외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묘사된 날렵한 외모와 실제 외모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시라소니는 앞머리가 좀 벗겨졌고 전체적으로 체격이 컸다고 합니다. 딱 보기에 근육질은 아니었으나 몸통 자체가 매우 굵었고 벌어진 어깨와 골격이 대단했으며 일반 성인 남성에 비해 손이 2배로 컸다고 합니다. 또한 왼손 약지 하나가 결손이었다고 하니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독수리라고 불린 주먹 장천용과 절친한 관계였던 시라소니는 그의 아들 장호근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된 장호근은 시라소니가 주인공인 소설 시라소니를 집필해 그의 무용담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했죠. 또한 시라소니 평전이 발간되었지만 현재는 절판되었습니다. 시라소니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절 일본인들과의 관계, 김두한 및 이정재와의 관계, 안두희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83년 1월 25일 시라소니 이성수는 서울 성동구 군자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빛바랜 사진첩과 손때 묻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하죠. 죽기 직전 그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다. 일제강점기 주먹 하나로 살아남은 마지막 협객 시라소니 이성수는 조폭이었지만 의리와 신념을 지킨 인물이었죠. 주먹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180도 전환한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